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은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구조와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분들께 좀 그 이제 반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과 참여죠.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또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다 서로 결합돼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이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광역지자체를 시작으로 이게 이제 법정 계획으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적응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나 또 이렇게 10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 처음보단 이렇게 앞으로 좀 발전해야 돼라는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의견은 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은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구조와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해야 돼? 우리 지역은 적응 여건과 이슈가 뭐야? 우리 지역은 취약한 게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선제적인 어떤 진단과 관리를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줄여가자는 과정이고 강화하자는 얘기고 반대로 야, 우리 지역이 예전엔 할 수 없었던 이런 사업들과 영역을 이제는 할 수가 있게 됐다.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서 이런 장기적인 어떤 발전 방향으로도 어떻게 단기간에 접근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법정계획으로서의 일단은 틀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계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계획입니다. 아까도 제가 건강, 재난지회, 농업, 산림, 생태계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지역에 다양한 부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토지 이용, 우리는 뭐 산림 생태계라고 이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어떤 연계성을 좀 고려하고 또 해당 소관부서와의 어떤 업무적 역할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쓰지만 뭐 생물 다양성, 뭐 토지 이용, 뭐 정주 여건 이렇게 그 지역에 맞는 다양한 부분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종합적인 거라는 거죠. 물론 시급하고 중요한 게 지금과 또 먼 훗날에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획의 의미에 있는 말씀 드렸고 계획의 구조를 보면 종합계획이라는 얘기는 변할 수 있다. 기후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중요했던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진척도, 상황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중요한 것만 할 수 있냐 이거죠. 현재 여건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필요한 영역들을 다 집어넣고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온고잉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선택과 집중과 또 우선순위와 시급성과 형평성과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대책들이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맞춰서 이행되고 달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다 같이 협력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진단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또 부분들에 계시는 부분들은 너무 많은 대책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지역의 적응과 관련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다 포함을 시켜놓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판단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면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확실히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책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 또 분명히 또 제도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후변화 적응을 잘하려면 또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로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지역에서 각각의 특성별로 잘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많고요. 예. 저희 환경부랑 또 적응센터에서는 그런 지역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우수지자체 이렇게 우수 성과에 대한 어떤 선정 평가를 통해서 또 보급하고 시상도 하고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부분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야, 기후변화 적응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실체가,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성은 뭐지? 라는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를 좀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확실히 2018년도에 폭염이나 또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1차 5년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1차 대책이 종료되고 이제 2차 계획을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달라진 점은 그러한 어떤 폭염과 미세먼지, 대기질에 대한 개선, 이런 사업들은 확실하게 많이 예전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많이 구성이 되고 들어갔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크게 좀 달라지고 있는 현상은 1차 대책보다, 저는 이제 전국을 얘기하는 건데요. 적응에 대한 어떤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 실천,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 감축과 관련된 영역과 같이 연계돼서 대책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많다. 이런 것들은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5년 동안의 목표를 잡고, 목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위험과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서 더 나은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시행이란 말도 하지만 이행에 따른 어떤 모니터링, 평가, 환류를 통해서 그 다음번에 발전시키는 그런 업데이트하는 과정, 또 개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과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기후변화의 실질적인 당사자입니다. 피해나 영향에. 각각의 유형이나 특성이 다 다양하고요. 또 가지고 있는 적응 능력, 제도, 기술, 인력, 인프라, 또 취약계층이라면 취약계층의 어떤 분포, 다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획일적으로 감축과 같이 어떤 일관성 있는 쭉 가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보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지역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역 특성을 잘 판단하고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계획을 만들었다면 그 조치계획이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하고 환류해서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야, 우리가 이렇게 적응에 대한 노력을 했더니 진척되고 있다더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또 취약하다고 판단됐던 그런 지표들이 낮아지고 있다더라. 시민들의 어떤 불평과 취약성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또 위험이, 또 불만이 개선되고 있다더라. 이런 우리가 발전적인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을, 효과성 평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행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행평가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환류하는 과정이, 이것도 내재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세트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5개년 계획이니까 매년마다 연차별로 힘들지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환류해야 됩니다.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대책들을 만들었는데 기후 환경에 맞춰서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보완시킬 수도 있는 과정이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투입시켜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반면에
우리 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기후의 어떤 이상기후가 왔을 때 빨리빨리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도 모니터링의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어떤 이행평가의 의미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아까 주류와 말씀을 드렸듯이 각각의 영역에서 건강, 재단지회, 농업, 산림 그 관련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스스로 그것을 바꾸지 않고 막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 전제로 다시 끌고 들어가면 소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꼭 큰 거에 대한 변화만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작은 실천 활동이라도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걸 한번 시도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효과를 판단해보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하여튼 그런 과정이 적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5개년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2차년도 계획을 지금 다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1차년도에 대한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베이스라인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어땠고 그리고 점점 그 기후의 어떤 변동사항이나 그 다음에 정책의 여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 경제적인 어떤 측면도 변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이상기후나 뭐 어떤 충격들이 들어오고 점진적인 어떤 기후는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적응하고 있는지 그걸 리피트하는 겁니다. 이게 발전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 앞으로 3차, 4차, 5차 할 때 항상 현재 수준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느냐, 우리 지역사회가. 적응에 대한 노력으로 실제 위험과 취약성, 기타 등등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또 관리를 해야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과 또 적절한 조치를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좀 잘 반영돼서 들어가면 좋겠고 또 적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호 간의 협력입니다. 협조. 우리가 이제 총괄부서가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가 있는데 그 상호 간에 모니터링이든 평가든 또 계획을 만들 때든 상호 협력과 또 이제 협조 이런 것들이 추진 체계가 잘 마련돼서 같이 움직여지는 게 효과적이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좀 안 좋고요. 또 가장 또 주관기관에 적응을 담당하는 우리 주관기관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전체적인 어떤 적응이 종합대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역할을 스스로 좀 잘 구성하고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 뭐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좀 발전돼야 되고 구체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담당 순환보직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시는 그 담당 소관부서의 담당자들분들한테 실제 적응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육을 좀 체계화시켜서 좀 전달해 드려야겠다. 또 국가나 또 필요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자료나 정보가 있다면 우리가 제공해 드려야겠다. 또 이행평가나 모니터링에 대한 의미를 잘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보고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총괄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관점에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게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발전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우리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담당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쩌면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밀착하게 어쩌면 생활 되게 밀착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는 게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들어서. 저도 처음에 했을 때는 행정단위의 어떤 계획적 측면에서만 봤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또 이렇게 그 커뮤니티 단위 이런 어떤 각각의 지역의 유형에 맞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측면에서 그럼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나 정보를 좀 드리는 게 먼저 시민분들께서 다가올 수 있는 또 경로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일례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나 또 이렇게 뭐 일정 부분의 어떤 교육기관에 제가 이제 시민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구조와 과정,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시민분들께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다 나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시민 적응이라고 해서 시민 분야에 대해서 조그만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나와 관련된 부분만 보는 건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지역사회 폭염이나 이런 중요한 어떤 기후에 대한 어떤 장기간의 영향을 미치는 어떤 폭염에 대해서는 이게 나만 피하면 된다 이런 또 문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것들을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알려드렸을 때 와, 나와 관련성이 되게 높구나. 이렇게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쿨루프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쿨페이먼트 또 노력하고 있는 백면 녹화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뭐 버스 정류장 위에 지붕 녹화부터 그다음에 뭐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린 스트리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숲을 만들거나 길가 그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것부터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아 이런 것들이 적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우리 지역은 이렇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관에서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전 적극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시민과 접근되어 있도록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들은 지역사회에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저는 그 리빙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점이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지역사회와 함께 그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실행되고 또 실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많이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를 위한 수치도 중요하고 지수도 중요하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성과 관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사업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업들은 지속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성과는 야 인식도가 올라갔다 시민들의 이런 인식도만으로도 더 큰 효과를 우리가 채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 나가는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제 이게 다 지속 가능성이랑 기존에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 이런 또 커뮤니티 단위의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돼서 리빙랩이 좀 발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사회 어떤 연구자들이나 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그걸 실체화시키고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리빙랩이 지역사회에서 구현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갈 수 있고 또 실제 이것들이 지역 사회적 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정말 원주시에서 잘 만들어져서 많은 지역에서 본보기로 좀 이게 좀 벤치마킹 되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시민분들께 좀 그리고 이제 반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과 참여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미세먼지라면 미세먼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수단을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 미세먼지는 정말 어디가 정말로 취약한 것인지 또 이제 폭염으로 인한 지역은 누가 취약하고 누가 취약한 계층인지 이런 것들은 어쩌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또 이거를 위한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어떤 방법이죠. 이것들을 자꾸 이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다 서로 결합돼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시민 모니터링단도 뭐 요즘에 많이 있고 감시단도 있지만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그 원주시나 우리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적응 대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시민들께 주요한 관련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연말이 되면 우리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좀 적응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알려드리고 이런 게 단기간에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인식이 높아지지 않지만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그 지역사회는 적응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